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더운 날씨 탓에 광명 가학광산동굴을 찾는 방문객 수도 크게 늘고 각종 방송사들의 촬영도 쇄도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유일의 동굴 관광지 가학광산동굴이 개방 2년 만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명 가학광산동굴이 최근 하루 평균 5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방문하고 2011년 처음 개방한 이후 현재까지 약 29만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굴 탐험에 역사 및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볼거리가 풍성한 데다 무엇보다 평균 12도씨를 유지해 피서지로 주목받기 때문이라며 장마가 끝나 불볕더위가 시작돼 관광객이 더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중국 공영방송 CCTV 2채널을 통해 광명 가학광산동굴이 중국 전역에 소개됐으며 중국 외에도 일본 여행정보 홈페이지 코네스트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이색 관광지로 소개돼 앞으로 동굴을 찾는 중국,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31일에는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광명시와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가 함께 보석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8일 시청 제1별관 1층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군 가운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 주택과 관계자를 비롯해 하안 7단지, 하안 10단지 등 아파트 주민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추진 경과 보고와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에는 하루 평균 3-4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 변호사, 건축사, 환경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내에 배치하고 갈등 유형별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내년 예산 운영 방향을 잡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 예산 편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2014년 시민 의견 예산 반영 사업은 환경 개선, 상하수도 관련 사항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관할 동주민센터나 시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해 의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2013년 시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을 통해 환경정비, 도로 포장, 시설관리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 토론회,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펼칠 계획입니다. 목감천의 9월에는 화장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목감천이 앞으로 자전거와 배드민턴 등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감천 산책로 입구에 노약자와 유아 등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올해 초 시장 동방문 행사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사업비 총 1억 6천만 원을 들여 오는 9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산 1동 남부순환도로 광복교 부근 목감천 산책로 입구에 설치되며 장애인용 화장실 및 유아 시트, 손잡이 등을 갖춰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목감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명 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목감천은 하천에서 잉어, 붕어, 참개 등의 물고기를 볼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제1회 아시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시는 내년에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등 과학교육혁신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7일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주최하는 세계 DI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세계 DI협회 아시아 담당 본부장은 광명시가 지난 2월 개최한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에서 직접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총 186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중 35팀 280명이 대한민국 대표로 미국 본선 대회에 참가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30여 개 팀에 과학창의 동아리 활동비 3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명실상부한 과학교육 혁신 도시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자원을 재사용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가 지난 6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8월 24일부터 11월까지 매달 한두 차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를 운영합니다.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에서는 가정에서 쓰지 않는 의류, 도서, 신발, 학용품 등을 판매하며 어린이 장터와 시민 장터, 재활용 전문 가게 장터 등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폐건전지 및 폐휴대폰 보상수거 창구에서는 폐건전지 20개를 새건전지 2개로, 폐휴대폰 1개는 쓰레기 봉투 1장으로 각각 교환해 줍니다. 녹색 나눔 장터에 직접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 자원순환과나 네이버 카페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참가자는 판매 수익의 10%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은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명 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로 또 멀리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단돈 2,000원으로 가까운 곳에서 알찬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의 전통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광명시티투어버스인데요. 오늘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광명시티투어버스를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광명시티투어버스. 가학광산 동굴, 광명 전통시장, 충현박물관 등 자연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광명 팔경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데요. 광명시 전통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체험하는 광명시티 투어버스를 소개합니다. 여행의 설렘을 가득 품은 관광객들이 KTX 광명역 6번 출구에서 광명시티 투어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동굴 가려고 여기 버스 내렸는데 여기 그 현수막 보고 알았거든요. 광명 스피드 돔이요. 거기 아이들도 한번 가보기가 쉽지가 않고 하니까 네, 들린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태공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볼 것도 많고 자연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광명시티 투어버스에 탑승하면 광명 팔경과 광명시 역사에 대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특히 시티 투어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주변에 가볼 만한 여행지도 안내해줘서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명시티 투어버스의 첫 번째 정류장은 수도권 유일의 동굴 관광지인 가학광산 동굴입니다. 동굴 탐험에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볼거리가 풍성하고요. 연평균 12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 피서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동안의 동굴 관람 후 다음 시티 투어버스의 승차에 이동하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구매한 승차권 한 장으로 코스별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환승해 광명시티 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말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이 굴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더웠는데 너무나 좋은 피서지에 갔다 온 기분이었고 너무 시원하고 아이도 색다른 경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류장인 서서울 화훼 유통단지에서는 알뜰한 가격으로 화분과 꽃을 살 수 있고요. 조선시대 소현세자빈 강씨가 잠들어 있는 영회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광명 스피돔을 지나 광명시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명 전통시장에서는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통시장에 가서 기 많이 받고 싼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우리 전통시장은요, 1970년대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네, 저절로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400여 점포가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받았고요. 시에서도 2억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거운 거 들고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배송센터도 지금 인근 지역까지 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시장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 철산역으로 출발합니다. 철산역에는 올해 새로 문을 연 철산 도서관과 사계절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 한내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암벽장을 갖춘 광명시민체육관과 멸종 위기의 금개구리를 볼 수 있는 안터 생태공원, 오리 이원익 선생의 충현 박물관까지. 광명시에는 이렇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주 타보니까 또 우리가 다니는데 편안하고 또 안내해주는 언니가 너무 안내를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가장 그 외국에 나가서 불편했었던 것은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이제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저희 강명에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해설사 선생님들이 시티 투어에서도 2명, 그래서 KTX 강명역에서도 1명, 그러니까 홍보관에서나 각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알찬 여행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티 투어버스는 매주 화, 수,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12시 40분, 2시 40분 총 3회,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10분, 오후 2시 10분, 3시 55분 총 4회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민원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9월 29일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10업 운행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500여 명의 관광객이 광명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광명시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올여름 광명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알찬 광명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때문에 광복절에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좀처럼 태극기를 개양한 집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번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개양하고 또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